그런가 하면 이번엔 야권에서 경선 여론조사 방식도 확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지선다냐 양자대결이냐가 갈림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최종 선택은 홍 후보가 주장했던 사지선다였습니다. 1대1 가상대결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본선 경쟁에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묻는 방식으로 질문은 하나다. 결국 사지선다죠. 이렇게 4명 중에 누구를 뽑느냐. 이거 홍 후보가 주장했던 쪽이죠? 애초에 홍 후보가 저기에 가까운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해서 4명을 쭉 거론하는 이 방식을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1대1 가상 대결을 가정해서 질문을 4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선관위에서는 홍준표 후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두 가지 주장을 절충한 그런 방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후보 측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측은 질문이 너무 좀 길다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어제 상황으로 선관위 결정이 됐고, 후보들도 대충의 수용의 의사를 표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리하게 갈 거다라는 예상을 깨고 어제 일단은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봉합이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지리하게 끌면 피곤해요. 보는 사람 피곤해요. 자,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물어보든 크게 차이가 있을까? 어떨까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것을 많은 언론들은 절충형이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가상 양자 대결과 사지선다를 합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기형적인 거죠. 이상해. 근데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없냐고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가상 양자 대결은 상대평가를 절대 점수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국민의힘인 경선이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걸 상정해서 이건 가상의 얘기입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5%를 얻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앞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45%, 홍준표 후보 48% 앞섰다. 그럼 3%포인트 앞선 겁니다. 근데 절대 수치는 홍준표 후보가 높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죠? 애매하네요. 가상 양자 대결을 절대 점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 상대 쪽 점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가상 양자 대결을 한 번도 단일화에 그러니까 후보 경선에 쓴 적이 없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이나 원희룡 후보 측이 조금 그냥 무리하게 좀 요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글쎄 오히려 여론조사 응답률,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률이 높을수록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건데 오히려 응답률만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길잖아. 물어보려면 저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듣다 보면 끊어요. 듣다 보면 끊지.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재명 부장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재미있는 거는 요 직전에 있었던 충청도에서 토론회도 사실은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논쟁이 크게 없었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도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도 어제 수용을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무슨 비호감 경선이냐 이런 국민들 당원들의 비판을 저는 이제 후보 측 그다음에 후보 캠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더 가다 보면 공멸이구나라는 인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